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늘 0.36% 하락 마감을 했고요. 기관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일단은 121선과 201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맞고 일단 한 번은 주춤하는 상황이었고 여기까지 떨어졌고 지지를 이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선에서 여기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는 21선을 깨느냐 코스닥은 여기 전저점을 깨느냐의 어떤 상황을 중요한 변곡 포인트를 놓고 둘 다 좀 버티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0.04% 상승 마감을 했지만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제 오늘 기관에서 물량을 엄청 좀 쏟아내는 모습이고 거기에 외인까지 만약에 참여를 하는 수급이었으면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왔을 건데 다행히 장중에 후반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매도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다행히 좀 오늘은 양봉 도찌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인만 좀 사고 있고 메이저 수급이 양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그다지 수급이 안 좋았고 오늘도 그렇게 수급이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개인이 좀 팔아주고 외인 기관이 받쳐주면서 이런 뭐 지지받는 뭐 양봉이나 양봉 도찌나 이런 게 좀 나와줘야 우리가 저점 인식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버티고는 있는데 수급이 받쳐주질 않죠. 개인이 사주면서 지금 저점을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고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에는 확실히 좀 저점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양봉 하나 정도 출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음봉으로 좀 흘러내리게 되면 저점을 깨는 시나리오도 좀 세워놓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게 된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큰 툼에도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심리도 좀 무너지고 지금 뭐 예전에 제가 차트를 좀 많이 돌려보면서 예전에 어떤 큰 폭의 하락 이후로 코스닥이 어느 정도의 기관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세로 좀 돌아섰는지 좀 보면은 이때도 한 1년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시점에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 무조건 그게 맞아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종목이나 뭐 지수나 마찬가지지만 하락 추세로 돌아선 다음에 V자 반등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 이 하락 추세를 완만하게 돌려주는 횡보 기간이 필요해요. 박스권 기간이. 그러면서 밑에서 훌훌 털어주면서 꼬인 이평선들을 쫙쫙 펴주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한마디의 어떤 큰 시세 상승 곡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구간처럼 어찌됐건 장기 이평선들을 위로 좀 올라탄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201선 이제 올라탄 다음에 눌려도 뭐 이런 정도 눌려 있다가 201선이랑 121선 밑에 놓고 위에서 놀다가 이렇게 가면 어떤 기간 조정을 조금 덜 하고 추세를 좀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건 이 지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같이 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좋지 않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마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하루하루 뭐 짧은 등락이 사실은 이제는 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좀 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여기를 좀 깨나 좀 깨지 않고 오르나 큰 의미는 없는 구간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가 더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여기를 깨지 않고 돌아서면서 201선이랑 121선을 계속해서 아래 좀 두고 이런 식으로 좀 놀아줬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201선 위로 올라타는 그런 어떤 그 변곡점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죠. 일단 장기 평선들을 위로 올라타야 그나마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오늘 뭐 저희 리딩반도 매매는 일단은 없었는데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바로 나오네요. 오늘 그 아시아나 관련주들이 분리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저도 오늘 오늘 이제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저희 리딩반도 오늘 장중에 오전쯤에 얘가 뭔가 만드는 모습이에요. 제가 22,500원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설정을 해두고 위에서 놀 때도 이 25,500원을 상당히 의미 있게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 22,500원을 깬 다음에 다시금 올라올 때도 저항받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하는 모양새 차트를 뭔가 아직 죽지 않고 만들어가는 모양새라고 저도 이제 판단이 들었고 22,500원으로 계속 붙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슈팅도 한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대북주를 매매할 때와 뭐 같은 마음으로 일단 뭐 더 나올 악재는 없잖아요. 이 뭐 대북주도 물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뭔가 악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북주에서 뭐 나올 악재는 저는 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뭐 대북주 하나를 지금 담아놨고 아시아나 뭐 관련주도 IDT를 저희가 이제 담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름대로 저도 좀 기대를 하면서 뭐 나와주면 좋고 안 나와줘도 차트상으로만으로도 한번 뽑아줄 수는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분리매각 뉴스가 좀 나오면서 뭐 7월 말 정도부터 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에어부산도 시간에 상한가를 갖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IDT도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풀리진 않을 것 같네요. 제 느낌에 아까 잠깐 풀리긴 했었는데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갭은 좀 많이 높게 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갭 뜨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갭 뜨고 나서 오전장에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 갭 띄우고 고점 만들고 떨어질지 음봉으로 또 떨어질지 요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대북주 중에 좋은 사람들이랑 현대 엘리베이터랑 이렇게 두 종목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인다. 대북주 중에서도 좀 강해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 당연히 저희 리딩반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뭐 그냥 오픈된 김에 보시면 제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좀 너무 좀 심해서 리딩에서 제가 하기엔 조금 그래서 일단 저희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들어갔는데
이날 보시면 이날의 이 의미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정말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 구간일 거거든요. 이 구간이 일단 여기도 물론 매물대가 상당할 겁니다. 악성 매물이 상당한 자리로 판단이 돼서 뭐 막 이렇게 빵빵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가볍게. 근데 매물을 소화하면서 뭐 이슈와 함께 뉴스와 함께 진전되는 상황과 함께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된 계기는 보시면 어제 이제 대북주들이 전부 다 갭을 띄웠어요. 갭을 띄우고 요렇게 죽었단 말이죠. 갭 띄우고 죽었죠. 얘가 죽으려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대북주들처럼.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상당히 좀 강력한 힘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런 주가의 흐름은 만들기가 어렵죠.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누군가의 돈이 확실히 개입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 이 아주 중요한 이 전고점과 200일선과 121선을 넘어서서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조정 받아봤자 제 생각에는 뭐 한 요 정도, 한 이 정도 구간 조정 받아봤자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한 3% 정도 되나요? 음. 뭐 눌려봤자 한 3% 정도 눌릴 것 같고, 위로는 상당히 지금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뭐 한 9만 원 정도 21선 깨면 손절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기에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얘도 오늘 정도 들어갔고요. 얘가 121선은 깨지 않고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또 모르죠. 이런 식으로 또 눌리게 되면 또 대응은 하면 되니까 일단은 오늘 좀 들어가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어, 북미가 어떤 식으로 이제는 정말 실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둘이 뭐 DMZ에서 만났다고만 해서 대북주들이 막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주말에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한들 월요일날 모양새가 갭 띄우고 다 떨어질 것 같다라고도 제가 언급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현대 엘리베이만 어, 음봉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양봉으로 다시 말아주는 모습,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면서 뭔가 북미 관계가 좀 더 진전되는 호재가 좀 나오면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는 시그널이 좀 생기면 같이 주가도 한두 번 정도는 좀 슈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신석재도 뭐 일단 갭 띄우고 밀리긴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 급감했죠. 급감했고 뭐 리바운딩도 충분히 하루 정도 더 눌렸다가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바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여기서 뭐 거래량이 아주 막 이런 정도로 터진 건 아니라서 일신석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로보는 눌림 기다리고 있는데 눌림 주지 않고 상방으로 방향을 트네요. 얘도 힘이 참 좋은 애라서 이런 식의 3차 파동을 그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단기과열이 이제 제니시스가 내일이 단기과열 마지막 3일차거든요. 내일 3일차까지 단기과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저는 지금 일단 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종배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얘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상당히 남아있다. 지금 세력들 들어온 돈이 나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 과열 끝나고 한번 또 털어먹고 나서 뭐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냥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 좀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도 오늘 계속해서 얘네가 5일선 반등, 7일선 반등, 7.5일선 반등 이렇게 주다가, 일단 11선 눌림은, 첫 11선 눌림은 줬는데, 아, 여기서 위에서 7.5일선에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떨어지는 거니까 이른봉에서 우리가 잡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선 깨는 이른봉, 이은봉 정도로 좀 떨어지면, 물론 얘도 워낙 좀 끼가 좋고 강한 애라 11선에서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안전하게 11선 깨는 음봉 하나 정도만 더 출현이 되고, 거기다가 또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괜찮은 좋은 의미 있는 눌림 자리가 오면, 뭐 이런 부분에서 타점을 좀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XINC라는 종목이 뭐 그래픽 관련주인데, 일단 이 구간, 이 저점 구간에 다시 이렇게 오면 밑에 121선이랑 201선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지지 역할을 강하게 해주는 타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리자니 이게 또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서 드릴까 말까 했던 종목인데, 제 방송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00원 가격 짧게 그냥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무 기술이나 또 뭐가 있었죠? 어,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예. 나무 기술도 제가 여기 딱 포인트를 그어놨던, 이거 미리 그어놨던 포인트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기법 중에 여기 보시면 돈9이라고 있어요. 돈9, 뭐 지지저항, 설거지 파동 이렇게 있는데, 세 개의 자리가 뭐좀 비슷해서, 이 돈9이라는 것은 기법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좀 설명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 차트 안에서 아주 의미 있는, 아주 큰, 돈이 쓰여지면서 아주 의미 있는 기준봉이 뽑아지면 그 기준봉의 저가는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이 돼요. 무조건 돈 많이 쓴 기준봉이 지지 라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종목과, 기준봉의,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이날의 이 기준봉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차트 안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쓴 날이고, 윗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여기다 제가 좀 해놨었죠. 저가가 3,270원, 3,295원 찍고 반등이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 이렇게 됐고, 9일 재지는 정말 여기를 죽어도 깨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들어 올릴 수도 있겠다. 다만 반대로 또 깨면 투매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대응이 좀 빠르게 되시는 분들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파세코도 오늘은 이제 장 마감하고 나니까 거래량도 이 정도 좀 터져 보이고 양봉 마감 이렇게 됐는데, 장중에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음봉 이런 상태로 거래량 진짜 완전히 급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중에 베팅 해볼 만한, 거기다 의미 있는 가격대인 10,000원 부근에 있었거든요. 한번 해볼 만한 베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0원에 만약에 샀으면 뭐 100원만 올라도 얘네는 1%니까 400원이면 일단 한 4% 정도 내일까지
상승 여력이 조금만 이어지면 먹을 구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동진 세미캠. 제가 항상 HLB랑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한다고 하면서 까먹어요. 꼭 나중에 하게 되네요. 다 설명드리고 좀 나중에 할게요. 동진 세미캠이 오늘 정말 뭐 단타꾼들은 정말 다 모였을 겁니다. 엊그제가 HLB에서 전국 단타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면 어제 HLB에서 전국 단타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아마 동진 세미캠이랑 좋은 사람들에서 전국 단타대회가 열린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이 저 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는 좀 호재를 좀 얻고 어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동진 세미캠 보시면 역사적 거래량이죠. 이런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뭔가 좀 의미 있는 캔들의 자리로 보여졌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는 바로는 못 가더라도 저는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보면서 저도 장중에 좀 단타를 오늘 쳤고 근데 일단 오늘은 갭 띄우고 좀 윗꼬리 달고 밀렸어요. 일단 오늘은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게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조정봉이 될지 정말 맞고 떨어지는 뭐 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만약에 누군가의 돈이 개입이 됐다라고 하면 뭐 외인이나 기관은 아닐 거예요. 개인 세력이 아마 좀 들어왔을 건데 어제 들어온 세력이 오늘 뭐 여기서 뭐 다 고작 이거 먹으려고 들어와서 여기서 털고 나갔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어제에 들어온 세력의 그림이 조금 더 길다라고 하면 아마 얘는 충분히 상승 여지도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캔들 만들어가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넘을 거니까 막 이런 구간에서 베팅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다시 뭔가 좀 캔들을 만들면서 12,000, 뭐 700원, 13,000원 라인을 또 도전하러 견고하게 좀 주가가 또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에 풍국주정은 어제가 자리가 참 괜찮았던 자리 같은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왜 매수를 하지 않았지라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요런 이제 봉들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관점을 갖다 보니까 요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만약에 오늘 양봉 도지를 만들어 주면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 먹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양봉 도지가 나왔으면 이거는 뭐 209% 종가 베팅 들어가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가버려서 저도 좀 아쉽게 그냥 지켜만 보던 종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덴트도 지금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좋습니다. 11선 눌림목 이자 여기 요 자리 지지받고 일단 꼬리는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덴트랑 뭐 우리기술투자랑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자리들은 둘 다 지금 괜찮습니다. 우리기술투자도 여기 이렇게 이 지지점 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차트로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 하나 없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장이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좀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평이한 장이었다라고 하면 뭐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망설임도 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좀 내가
아쉽게 못 먹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모습을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비덴트도 비트코인 얘는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자체적인 반등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라도 막 폭락해버리면 정말 얘는 그냥 뭐 손쓸 틈도 없이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거든요. 얘도 여기서 돛지 하나 정도는 달아주고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또 다시 좀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얘네도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사놓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또 트레이더로서 조금 뭐 아주 좋은 매매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더라도 정말 아주 소액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게 되고 현대바이오는 여기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지켜주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정도 하나 어느 정도는 뭐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자리인데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일단 얘도 파동에 끝자리일 수도 있는 자리라서 지금 파동이 너무 이런 식이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종목 같고요. 부방도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지지 확인이 되면 접근을 하려고 리딩에서도 가격을 뭐 사인을 드렸습니다. 3,410원을 드렸던가 그랬는데 좀 덜 주고 좀 슈팅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아까운 종목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개인 매매라면은 내가 3,410원쯤에 뭐 매수 시나리오를 잡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시가부터 쭉 친다. 시가가 밑꼬리도 없어요. 시가가 거의 오늘 저가로 시가 저가로 이런 식으로 가면 그날 상당히 강하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늦게 잡아도 이런 구간에선 들어가서 이런 정도 마이딘을 먹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리딩에서는 그런 정도의 디테일하고 빠른 진행이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고려산업도 정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날 어렵게 돈 써서 상한가 이렇게 말아놓고 이건 너무 비이상적이죠. 거래량 아예 터지지도 않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 세력은 분명히 한 번 더 털어내기 위한 양봉은 만들어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자리를 저는 이제 21선으로 봤거든요. 얘가 이제 어제 음봉을 만들어내는 이 형태가 종가가 저가 형태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종가 저가 형태로 이렇게 끝나면 시가 개파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시가 개파락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던가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오히려 시가 갭을 떠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예상을 전혀 못했던 부분이어서 시가 갭 어, 시가 개파락까진 안 하더라도 요 정도 수준에서 오전장에 조금만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들어가려고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가 갭이 떠버려서 따라잡긴 좀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졌는데 거의 뭐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얘는 아무튼 힘이 좋은 모습입니다. 요것도 좀 아쉬웠고 남성도 일단은 뭐 어제 여기까지 지지받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고 한진칼이 오늘 보니까 기관 쪽에서 좀 물량이 들어오면서 좀 땡겨주더라고요. 아주 신기하게도 오늘 연기금에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얘가 양봉을 하나 뽑아내려면 연기금에서만 이렇게 물량 들어와서는 좀 부족하고요. 외국인이랑 같이 좀 땡겨줘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점은 어느 정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얘가 뭐 내일 바로 간다, 바로 가든 뭐 모레 가든 어, 이 정도 라인에서는 저점 잡고 뭐 다시 이렇게 될지언정 어느 정도의 주가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를 하는 우리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그 맥점을 잡아야겠죠. 얘도 외인에서 좀 폭발적으로 좀 들어와야 뭐 5% 이상씩 좀 땡겨줄 텐데, 오늘 뭐 모습은 좋긴 했는데 수급이 좀 생각보다, 프로그램도 뭐 매도 잡히고 이래서 저도 그냥 지켜만 보고 일단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오늘 아주 또 정말 5G 관련주들이 대장은 우리야, 대장은 우리야, 라고 하는 듯이 시장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유비코스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멋있는 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이 한번 주도 섹터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오늘 5G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참 항상 겪는 문제지만 가는 섹터가 계속 가고 가는 종목이 계속 더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가는 말이 올라타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5G 관련주들의 조정 시에 제가 좀 매매가 좀 안 됐던 것은, 지수를 제가 너무 불안하게 본 점이 있어요. 지수가, 수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최대한 지수 관련주가 아닌 좀 테마주 관련주들로 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수급주들, 5G도 그렇고 수급주들은 지수에 많은 영향을 좀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제 나름대로는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어, 언제 어떻게 또 어, 이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보다는 좀 이렇게 테마주들로, 급등주들, 기준목 종목들로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해지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HLB 비롯해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뭐 이렇게 좀 보유 중이신 분들한테는 제가, 왜냐면 저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냉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도 이렇게 되는 제가 모습을 보면서 좀 바이오주들은 생각보다, 바이오 섹터는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신라젠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계속되는 바이오 섹터의 악재들로 지금 주가를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회복하는 일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바이오 쪽은 아주 정말 인내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HLB는 어제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비중 확실히 좀 줄여주는 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비중은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은 뭐 전량 정리하는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5만원 라인까지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회복을 만약에라도 얘가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오려면 내일이든 뭐 내일 모레든 오늘의 저가 정도, 요 정도는 정말 뭐 절대 깨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깨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그래 봐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얼마나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비중 조절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오늘의 저가 라인 만약에 깨면 뭐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여기 이제 저가 테스트하고 물론 여기서는 지지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 저가 라인을 좀 대응을 잡고 혹시 슈팅이 좀 더 나오면 5만 원까지 기대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어, 이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라젠도 좀 쫄쫄이 형태로 결국은 여기 저점을 보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 구간에서 지지받고 돌릴런지 그거는 아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 여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 자체 혹은 지금 수급 자체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뭐 바이오 쪽으로 수급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뭐 외인이건 기관이건 바이오 쪽에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IT 쪽으로 계속 앞으로 좀 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